왜요? 봐. 김도윤, 너 저번 겨울방학 때 집합 너무 어려워했잖아. 어? 집합이 어려울 게 뭐가 있다고, 임마. 집합 나 때 몇 학년 때 배웠다고? 중1. 나 중1 때 배웠다고? 물론 그때 중1 때 일부 배우고 나머지를 고등학교 때 또 배우긴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중학생 때도 배우던 거다. 그 얘기야. 자, 뭐를 집합이라고 하냐면 기준이 명확한 그 기준을 만족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거를 집합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기준이 명확하려면 전 세계 누가 와도 딴지를 걸 수 없어야 돼. 예쁘다, 빨간색, 푸른색, 애매해. 근데 4보다 작다, 4보다 크다. 자연수다, 실수다. 이런 것들은 확실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4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라고 했다 쳐.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주면 걔네가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집합으로서 쓸 땐 뭐라고 하냐면 1과 2와 3과 4가 들어있다는 거를 각각 이렇게 콤마를 써서 구분하기로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집합 시작했다, 집합 끝났다 표현을 중괄호로 쓸 거고 이만큼을 집합이라고 부르겠다는 용어로 알파벳 하나 쓸 거야. A, B, C 같은 거를. 알겠지? 이런 걸 집합 표현이라고 해. 그 다음에 그 집합 표현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이 콤마를 기준으로 끊겨있는 이 하나하나의 대상들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알겠지? 원소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앞에가 1로 시작해. 그래서 어떤 표현이 첫 번째로 등장하냐면 어떤 숫자가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1이 A에 들어있다. 1이 A의 원소다. 라는 것을 대문자 1을 구부린 걸로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쓴다. 마찬가지로 2 같은 것도 A의 원소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만약에 5 같은 거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뭐라고 쓰냐면 수학에서 아니다는 요 방향으로 그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다시 요 표현은 누구랑 누구의 관계야? 원소와 집합의 관계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써주는 원소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조건을 그냥 문장으로 쓴다는 얘기야.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오늘 얘기 1시간 안에 끝나니까 잘 들어. 야, 땡땡땡땡땡 그램 하면은 그램이라는 건 그림이란 뜻이야. 히스토그램 기억나냐? 어릴 때? 히스토그램이 뭐야? 막대 그래프. 이거. 땡땡땡땡땡 그램 하면 그림이란 뜻이야.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이 새끼야. 알았지? 그림이야? 근데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거는 지금처럼 그냥 집합 시작했다. 원소 다 콤마로 구분해서 쓴다. 집합 끝났다. 이렇게 쓰는 건데 조건 제시법은 문장을 쓸 거야. 문장을 여기에 중괄호로 쓴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여기다 문장으로 써. 뭐라고 하냐면 4 이하의 자연수. x는 4 이하의 자연수. 됐지? 근데 그 문장을 만족하는 x가 모여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쓸 거야. 읽을 때 이 막대기를 바라고 읽으면 돼. 그래서 x바 x는 4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 x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지. 봐봐. x제곱바 x는 3 이하 자연수. 자, A집합의 원소 뭐야? 1, 4, 9.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만 보고 1, 2, 3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x가 1, 2, 3이니까 걔네들의 정답은 1, 4, 9다.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냥 동그라미 하나 크게 펼쳐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원소들을 무작위로 쓰면 돼. 어디다가 쓸지 무슨 크기로 쓸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어.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인 거잖아. 그럼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부분집합인데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민효야 1하고 2하고 3이 있다. 그러면 A집합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쨌거나 X라는 것도 집합인 거지. 그럼 X도 집합이니까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려면 x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 이거야. 됐어? 얘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정확하게는 얘가 아닌 것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야. 1, 2, 3을 제외한 것들은 절대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봐봐. 정확히 이해해야 돼. 여기 있는 것들로만 구성하겠다고 하면은 마치 얘를 반드시 써야만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집합의 원소가 한 개이려면 요거 하나 있을 수 있잖아. 원소가 두 개면 불러. 1, 2, 또 1, 3. 원소가 세 개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원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알겠지? 이 원소가 없다의 개념을 얘를 공집합이라 그래. 원소가 없다, 비어있다, 빌공자 써가지고. 알파벳으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 PHI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학교 가서 B라고 읽어봐봐. 그럼 바로 저 새끼 관종이라고 그냥 너랑 친구들 다 사라질 거야. 알지? 난 단 한 번도 이거를 B라고 읽는 새끼를 본 적이 없어. 저 사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 관종이다 하겠지. 그 저기 세특에 써줄 거야.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쓰겠지.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공집합이다. 알겠어? 그럼 다시 봐. 첫 번째 오해. 부분이라는 말은 뭔가 니네가 이해할 때 파티션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 일부다. 이 새끼는 일부가 아니고 똑같은데 부분이 맞아 아니야? 맞아. 왜냐면 말뜻 자체가 얘가 아닌 것들은 절대 들어있지 않은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나머지가 안 들어있잖아. 됐어? 그럼 이거 부분집합 맞아 아니야? 맞아. 얘는 맞아 아니야? 맞아. 이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비어있는 건데 왜 부분집합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 근데 확실하게 얘가 아닌 것들은 절대 없다. 맞잖아. 얘가 아닌 것들은 안 들어있잖아. 그럼 X에 저 중괄호 사이에 공집합이 있으면 그거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있어. 너 또 있어 봐 일단 막. 아무튼 이렇게 요거밖에 없어. 됐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따 해줄게. 아 그게 저 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들어. 네. 들어.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내 말하는 흐름에서. 네. 알겠어? 그러면 생각해봐. X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가 총 8가지인 거 맞지? 네. 왜 8가지인지 알아듣겠니? 3의 제곱? 그건 9인데요? 마이너스 1 1을 왜 빼시죠? 아저씨 여기 봐. 자 1을 넣을까 말까? 1을 여기 넣을래 바깥에 버릴래? 경우의 수 2가지. 2를 넣을래 말래? 2가지. 3을 넣을래 말래? 2가지. 곱하니까 8가지. 그럼 얘네가 넣을래 부대찌개 만들래. 예. 엄마 뭐야 오이 가지 피망 존나 싫어 다 안 먹어. 그거 안 먹는 거지. 네?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라고. 아무것도 안 넣는 것도 너의 선택이잖아. 알겠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 몇 개? 2의 n제곱개. 외울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 중에서 봐봐. 이 중에 얘는 원래 거랑 아예 똑같잖아.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찐 부분집합이라 그래. 진짜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 왜냐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의미가 부분이면 일부인데 이 새끼는 똑같은 건데 어떻게 전체랑 똑같냐 이거야. 그래서 전체랑 똑같은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첫 번째 봐. 애들이 맨날 오해하는 거. 진 부분집합은 뭔가 한 개를 제외한다잖아. 이거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전체랑 똑같은 걸 제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맞지? 됐어? 그럼 다시 만약에 A의 집합이 1부터 8까지가 있다 쳐.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 X 중에서 만약에 1은 원소가 되고 7은 원소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집합 X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8번의 선택지가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1은 넣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7은 갖다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넣을까 말까 고민할 만한 것들은 6개 남았잖아. 정답 2의 6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그걸 또 저기 막 센 위에 보면은 전체 개수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개수를 빼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개수를 뺀다. 지랄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제발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냥. 알았지? 됐어?
그럼 다시 이렇게 부분집합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면 x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알파벳 E를 구부려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알파벳 C를 구부려 갖고 쓸 거야. 김도윤 읽어봐. 컨테인 C 뭔 뜻이야? 포함하다. 그래 됐지? 이 새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x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다시 요 기호는 뭐랑 뭐의 관계라고? 원소와 집합의 관계라고? 요 기호도 원소와 집합의 관계라고? 요 기호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고? 요 기호도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고? 됐지? 그러고서 이제 김도윤이 물어볼 것 같은 문제가 나왔어. 자,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대. 이렇게 들어있어. 자, 대답해. A라고 하는 건 집합 맞아? 네. 그럼 A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5개. 5개 맞아? 네. 여기 콤마인데 안 끊어? 안 끊어? 얘를 기준으로 잘려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제 문제가 나와서 다음 중 맞는 것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아? 이건 무슨 기호니까? 원소랑 집. 그럼 너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이게 원소인지를 봐야 되지. 그러면 이런 원소가 있는지를 봐. 있어, 없어? 있지? 되는 거지. 다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빡대가리들이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이건 부분집합이니까 여기가 집합기호가 와야 되는데 기호가 틀렸어요. 막 이래. 그게 아니라고, 이 빡대가리야. 내가 얘기하는 게 미안? 근데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뭐부터 하냐면 기호부터 보라고. 너는 지금 이 기호가 맞게 쓰여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넌 얘를 원소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원소가 있는지를 봐. 있어, 없어? 아, 있잖아. 되는 거야. 나 여기 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선생님 이건 집합인데 집합이 아니야. 선생님 집합이잖아요. 닥쳐 제발.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열받쳐하는지 알겠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가 지금 집합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너는 얘를 원소와 집합의 관계로 볼 거고 그럼 이게 원소가 되면 되니까 이런 원소가 있는지를 봐. 있네. 끝. 더 이상 논쟁 가치가 없어. 이게 집합인지 집합처럼 생긴 그림인지 그냥 내가 대충 끄적인 나만의 암호인지 뭐 알 바가 아니야. 들어있잖아 그냥. 진짜 이해됐어? 정말 여름방학 때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물어봤는데 많이 컸다. 자, 아저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목숨 걸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네. 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넌 얘를 집합으로 봐야 돼. 얘를 집합으로 볼 거니까 여기서는 이거랑 이거가 집합 시작했다, 집합 끝났다 표현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원소로 보이면 돼. 원소로 있잖아. 이게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되는 거지. 이게 되는 이유는 이 새끼 때문에 되는 거지. 됐어?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A라는 집합이 뭐가 구성되어 있든 간에 걔를 끄집어 내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얘기하겠다는 거고 그 중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야. 이건 그냥 항상 맞는 거야. 항상. 알겠지? 됐어? 그런데 이거 맞아 틀려? 이러면 선생님 이거 공집합인데 이거 기호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보려면 넌 얘를 보고 너는 이거를 원소라고 읽을 준비가 돼야 돼. 이런 원소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 되는 거야. 아저씨 마지막. 돼 안 돼? 돼요? 이 기호를 먼저 보는 거고 그러니까 넌 얘를 집합으로 읽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원소가 있는지 보는 거고 이런 원소를 담아서 만든 부분집합이라고 보는 거야. 응? 응? 응, 그래. 됐지? 한 개 넘었다, 산. 됐지? 야, 그 다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얘기할 필요 없겠지? 아, 유한, 무한이 뭐야? 자, 봐봐.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써.
number of A란 뜻이야. 그런 뜻이고, 원소의 개수가, 알지? 봐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라고 하지 않고 3이라고 쓴다. 서술형 때 이렇게 쓰시다가 나락갑니다. number of A니까 숫자가 몇 개 있냐는 거잖아. 3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안 그러면 너 중복, 국어 시간에 역전압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잖아. 이게 뭔 말인데 이게. 역, 앞 이런 뜻이야. 이게 앞전자가 이거 아니야. 이거. 역 앞인데 또 앞을 이게 중복된 거잖아. 역전이라고 쓰는 거야. 혹시 알아? 역전 할머니 맥주라고 알아요? 대학 가시면 맨날 갈 거예요. 맥주 파는 집이야. 존나 맛있어. 거기서 꼭 짜파게티랑 계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걸 꼭 먹어야 돼. 존나 맛있어. 체인점이야. 어디 가든 다 있어. 거기 가면 맥주를 살얼음 맥주로 만들어주거든. 좋은 거 가르친다, 그지? 여기 맥주잔 이렇게 있어. 맥주를 담아. 그럼 보통은 이제 그냥 생맥주 이렇게 부어주잖아. 그거를 맥주를 미리 부은 다음에, 맥주를 미리 이렇게 부어 놓은 다음에, 그걸 냉장고에다가 막 넣어놔. 그럼 이제 그 상태로 냉장고 온도를 막 낮게 설정을 하면 얼 거 아니야. 근데 깡깡 얼으면은 이게 무슨 안 녹겠지. 근데 적당히 마실 수는 있는데 존나 차갑게 얼려놔 미리. 그런 게 있단다. 아무튼 그러니까 3개라고 쓰지 마. 서술형 때 틀리고 울지 말고. 3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다시 원소의 개수를 이게 딱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유한인 거지. 158억 개. 몇 개라고 얘기했잖아. 유한이야. 근데 몇 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개수가 너무 많은 상태가 무한이겠지. 예를 들어서 조건제시법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이재용보다 돈이 적은 사람의 수 x 몇 명이야? 아 몰라. 근데 무한하겠죠. 무한명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x바 2부터 3 사이의 유리수 몇 개인지 말하면 전자산 줄게. 못하면 네가 줘. 이런 게 무한이겠지. 그러니까 범위가 이쁘다, 범위가 더럽다가 아니고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란 말이야. 그럼 다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 야. 예를 들어서 아저씨 x바 x는 0 이하의 자연수래. 유한집합. 그지? 이거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없잖아. 없으니까 몇 개야? 0개. 빵개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게 유한집합이겠지. 됐어? 자, 5단원 끝. 이제 다 했어. 이게 5단원 끝이야. 집합은 한 방 해야 돼. 여기까지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자, 그 다음에 6단원 집합의 연산. 집합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지? 근데 실제로 곱하기는 없어. 여기 봐봐. 여기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첫 번째, 전체 집합. 자, 아까 전에 집합이 뭐라고? 뭔가 기준을 만족하는 걸 모아놓은 거라며. 그럼 기준도 정확히 나름이잖아. 꽃 아니면 뭐 물고기 아니면 뭐 숫자, 뭐 색깔, 종류가 무한. 여기다가 뭘 써야 돼?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여기 범위에서만 생각해라라고 딱 정해주겠지. 1부터 10까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안에서 정해주는 것을 만족하는 모든 게 모여있는 거를 얘라 그래. 알파벳을 U 대문자라고 써. 보통 이제 다른 쌤들은 이렇게 쓰기도 해. U를 쓰는 이유는 전체의 뜻이 이런 거래. 난 영어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 알았지?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여집합, 네 번째 차집합. 됐어? 이것들을 의미대로 대충 기억하지 말고 정확히 해줘. 알았지? 자, 두 집합의 합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전체 집합 말고 나머지 집합 두 개가 A랑 B가 있다고 쳐봐. 뭐 예를 들어 1, 2, 3, 4, 뭐 4, 5, 6, 7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라고. 그때 합집합은 뭐라고 쓰냐면 두 집합을 쓴 다음에 가운데다 기호를 때릴 건데 그 기호를 U자처럼 써. 그래서 이제 얘랑 헷갈리니까 보통 이걸 쓸 때 여기다가 이런 표시를 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럼 이제 요 기호의 말뜻은 합집합이란 뜻이고 합집합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x바 x가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이다. 이 의미대로 이해를 해야 돼. 여기에 들어있거나 혹은 여기에 들어있거나. 알겠어? 한국 문장에서 이거나면은 남자 또는 여자 뭔가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해당하면 다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 교집합 B는 요거를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쓸 거고 마치 얘랑 얘를 인형 뽑기에서 이렇게 싹 걸러냈다고 생각해. 빨래집게 마냥. 얘는 뭔가 그릇에다가 담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상형 문자인 거야. 그러면 얘는 말뜻이 X가 A에 들어있다. 그리고 B에도 들어있다. 둘 다 해당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첫 번째는 합집합의 이 합을 더하기 기호로 쓰지 않는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써야 돼. 자, 여집합은 뭐라고 쓰냐면 A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표시는 위에다가 C를 쓸 거야. 뭐 작게 쓰든 크게 쓰든 그거 네 알아서 하시고. 알겠죠? 말뜻은 뭐냐면 A에 들어있지는 않거든? 그런데 전체에는 들어있어야 돼. 의미 생각해봐. 전체에는 들어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아, 우리 도현이가 이것만 있으면 C가 완벽할 텐데. 그런 뜻이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C의 의미가 보어야, 보어. 실제로 이거야, 보충물.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이것만 보충하면 완벽할 텐데 그런 뜻이야.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뭐냐면 A와 A 여집합의 의미는 그냥 완벽한 정반대말. 홀수, 짝수. 남자, 여자 이렇게. 알겠지? 정반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겹치는 건 없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다 나온다. 알까? 응. 차집합. 차집합 기호는 아까 더하기 기호 안 쓴다며. 이 새끼는 빼기 기호를 쓴다? 어떤 개미 똥구멍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들여. 삐꼬하면 네가 나중에 수학 개정하든가. 이거는 전 세계 사람이 동의한 거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말 뭐라고 쓰냐면 A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안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없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혹시 생각해봐 이거. 봐봐. B에는 안 들어있다며. 근데 애초에 이 말을 하는 논리 자체가 이 문제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전체 집합 범위 안에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에는 들어있다는 건 기본 패시브니까 전체에는 들어있는데 B에 안 들어있대. 그게 여집합에 들어있다고 바로 위에 써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어떤 규칙과 어떤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교집합 기호로 쓰겠다며. 그러면 이 규칙과 이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아니야. 당연한 말인 거야. 알겠어? 근데 마치 너네가 이제 그림처럼 공부할 때는 자, 빼기가 있을 때는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꾼 뒤 뒤에다가 얘를 붙인다. 뭐 그렇게 하겠지. 이건 뭐 중딩한테 설명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됐지? 그럼 혹시 느껴지니? 왜 얘를 먼저 얘기 안 하고 얘부터 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놔야 얘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순서로 써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사실은 이게 내가 중학생들한테 이걸 선행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루 종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 그리고 색칠 공부를 졸라 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일단 전체 집합은 보통 직사각형으로 그려. 그 다음에 A나 B를 그릴 때는 원 모양으로 그리는데 응? 그럼 A에 해당하면 여기고 A가 아니면 바깥에 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B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A랑 B가 둘 다 되는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겹치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을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안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응? 여기는 뭐겠어, 아저씨? 여기는 그거를 저기서 뭐라고 써? A 교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아울러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A 합집합 B 라고 하겠지. 야, 그럼 배운 대로 생각해봐. 이 겉에 이 계란찜 테두리는 뭐라 그럴까? 전체 마이너스 A 교집 A 합
합집합. 오, 전체에서 합집합을 지웠다. 맞아, 틀려? 맞지? 다른 방법 없어? A 여집합이랑 B. A가 아니다의 성질과 B가 아닌 성질을 반드시 둘 다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A가 아니면서 B도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집합이겠지.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면 혹시 이건 어때? A랑 B를 합했어, 먼저. 근데 그거의 정반대 개념이야. 다 똑같은 거야. 외우지 않아. 제발 그냥 의미대로 가. 알겠지?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제발. 알겠지? 됐어? 그럼 또 여기 봐. 첫 번째. A와 A의 교집합은 뭘까? A. 1, 2, 3과 1, 2, 3이 겹치는 거 뭐야? 다 겹치겠지. A와 A의 합집합은 뭘까? 이해돼?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뭘까? 내 필통과 아무것도 없는 필통에 둘 다 들어있는 건 뭘까? 둘 다 들어있는 게 없겠지.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뭘까? A.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뭘까? 이해됐어? 외우지 않아, 제발.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빼면 뭘까? 전체에서 뺄 게 없다는 뜻이지. 됐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그래.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그럼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A가 아닌 것이 아닌 거야. 이중부정이니까 A겠지. 이해됐어? 외우지 않아? 강력 진짜 수학 어려운 것도 노트 깜지하면서 막 이거 5번씩 쓰고 외우고 있는데 또 돌아버릴 것 같아 그냥. 이해하자 제발. 알았지? 그러면 이제 연산 법칙을 얘기하면 되거든. 연산 법칙에 뭐가 있을까? 알고 있는 게 있어? A와 B의 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땡땡 법칙, 교환 법칙. 교환 법칙. 또 뭐 있어? 분배. 또 뭐 있어?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 책에서 나오는 거야. 됐어? 집합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 아, 글씨도 안 써져. 자, 만든 새끼 이름이 얘겠지. 사람 이름인가 보다 하세요. 엄준식 법칙이라 그래 그냥. 자, 봐봐. 교환 법칙은 뭐냐면 생각해봐. A와 B의 교집합이 있어. 교집합 기호 또는 합집합 기호가 있을 때 그 순서를 내 멋대로 위치를 바꾸어서 해도 전혀 상관이가 없다. 당연하지 않을까? 여기를 이렇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당연한 게 언제만 된다. 교집합 기호랑 합집합 기호일 때만 된다. A 빼기 B를 교환 법칙 쓴다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당신은 수능을 한 번 더 보시겠죠. 그죠? 수능이 나와요 이게? 말에 행간을 못 알아듣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집합이 여러 개 등장할 때를 묻겠다 이런 얘기잖아. 집합이 3개 있다고 쳐봐. 결합 법칙은 여기에 연산 기호가 똑같을 때를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김도윤, 조민효, 김현준, 필통에 다 들어있는 펜은 무엇인가? 정답 Z 스트림 0.38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거를 너랑 너를 먼저 보고 얘를 마지막에 보나 얘를 먼저 보고 너를 마지막에 보나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상 얘를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하든 B, C를 먼저 하고 와서 나중에 A를 하든 다를 이유가 전혀 없음. 한마디로 괄호를 쓰나 마나 괄호를 여기 붙이나 여기 붙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 언제? 연산기호가 같을 때. 알겠어? 교나 합합으로 써있을 때 이렇게 써있든 이렇게 써있든 같다. 알겠지? 이거를 이제 중학생한테 설명할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루 종일 이걸 그려줘야 돼. 얘들아 칠해보자.
A. 현준아 A 칠해봐 여기요 막 이래. B 칠해봐 여기요. 겹치는 거 어디야 여기요. 도윤아 거꾸로 칠해봐 여기로 놀아야 돼. 너네랑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하자고. 궁금하면 집 가서 해봐. 시간이 없어. 알겠지? 근데 이 분배 법칙은 봐봐. 연산기호가 당연히 같을 때니까 여기는 다를 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교인데 여기가 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게 뭐부터 하라는 건지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항상 표현을 이런 식으로 절대 안 줘. 무조건 괄호가 있어. 서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괄호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그러면 봐. 2 곱하기 4 더하기 5. 정답은 18인 거 나도 알아. 근데 2가 곱하기를 들고 4한테 가고 곱하기를 들고 5한테 간 다음 마지막에 더하기를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를 뭐라고 쓸까? A가 교집합 기호를 들고 B네 집에 찾아가. A가 교집합 기호를 들고 C한테 찾아가.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연산기호 가운데 거를 갖다 싹 붙여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한 번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것만 한번 해보자. 색칠 공부로. 알겠지? 야 이거 3개짜리 겹치는 거 어떻게 그릴까? 빛의 사망색. 그래. 빛의 삼원색처럼 그려. 근데 그것만큼 정확한 비유가 없다 야. 이해됐어? 이렇게 있을 때 아저씨 봐. 비합집합 C는 땅땅땅땅땅땅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A의 교집합이지. 교집합이 뭐야? 지웠네. 둘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하면서 A도 해당하는 거지. 그게 어딘지 보여? 여기랑 여기 맞아? 됐어? 이거 해봐. A 교 B가 어디야? A랑 B랑 겹치는 거지. 여기 주황색 맞냐고. 더 없지? A 교 C는 A랑 C랑 겹치는 거니까 여기 노란색 맞지? 근데 주황이랑 노랑이랑 마지막에 뭐 하래? 합하래. 그럼 노랑 주황 한 번이라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똑같네? 네, 그러고 놀면 된다.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외우자 이거지. 됐어? 이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해. 그럼 반대로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교라고 써 있어도 이론은 같아. 물론 이런 거 할 때는 여기가 더하기고 여기가 곱하기일 때 이렇게 푸는 등신은 없잖아. 그렇지만 집합은 된다고. 얘 합집합을 B한테 한번 주고 한번 C한테 주고 마지막에 가운데다가 교를 뿌린다. 됐지? 자 마지막 드모르간의 법칙은 괄호 안에 연산을 다 해놔. 먼저 연산을 끝내고 마지막에 여집합을 붙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러니까 물론 이미지상 이렇게 보면은 A랑 B의 교집합은 여기니까 그것의 정반대말이니까 정답은 여기요 하시면 되겠지. 근데 그거를 미리부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고 여집합 기호를 여기다가 3번 전개해서 흩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A의 반대말, B의 반대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끼리 그냥 교집합의 반대말은 합집합 그냥 그렇게 하자고. 이게 되는 이유도 그냥 색칠 공부 해보면 돼. 넘어갈게. 근데 이제 여기 웃긴 게 A, B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그 해봐 하던 대로. 요 기호를 여기다 주면 A 여집합 가운데는 합집합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근데 혹시 이것도 돼? 요거랑 같은 표현 뭔지 기억나세요? U. 네? A랑 B의 이거지. 이거 같은 거잖아. 그럼 만약에 너가 이거를 넣어놨다고 쳐봐. 그럼 또 애들이 빼기 반대. 진짜 돌아버려. 이런 거 없어. 집합끼리 더하기 없어. 내가요? 비유적으로 이거 반대말 넣는 거야. 빼기 반대말은 더하기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집합 기호는 항상 이렇게 바꿔 넣는 게 국룰이야. 너네 다 로그 공부하고 있지?
아니 로그 4의 9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거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그냥 보자마자 로그 2에 3 안 하면 약간 뭔가 이상한 애야. 4분의 10 이거 2분의 5로 안 바꾸면 정신 이상한 거야. 그런 느낌처럼 이 뭔가 집합의 연산을 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놓고 풀고 있다? 이 약간 이상한 애야. 받아들여,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만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런 아까 같은 개미 똥구멍 같은 얘기를 안 하겠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써놓고 어디 가서 SMC 다닌다고 하지 마. 일부러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복잡하게 해봐. A 여집합 빼기 B 여집합, 의 여집합. 간다? 무조건 빼기부터 걸러야 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것도 그대로. 여기를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 뒤에다가 또 여집합까지 써야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한 것에 마지막에 여집합을 또 붙이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를 만나면 여기까지가 이미 B였으니까 B가 얘를 만나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자. 그거를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 만든 친구 이름이 이런가 봐. 드 모건 씨야. 알지? 다 했어. 다는 아니고 6단원에 한 반 이상 했어. 마지막에 이제 3개짜리 원소 개수 구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야 그냥 다 하자. 아 나중에 집합 처음 배우는 친구 있을 때 그냥 이거 영상 하나 던져주고 끝내게. 나 편하려고 새끼들아. 그럼 이제 걔가 처음 친구 등록하고 집합 안 배워갖고 영상 보는데 내가 맨날 욕하고 있으니까 학원을 그만두겠지? 여기 봐. 야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대. 됐지? 아저씨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죠? 이거는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지? 얘는 A와 B에 겹쳐있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지? 여기 각각 A 개, B 개, C 개, D 개라고 해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됐어? 그럼 이건 몇 개야? A 플러스 B겠지. 얘는? 왜? B 더하기 C겠지. 조민호! 이거 어디야?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게?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A, B, C 합이겠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A 따로 더하고 B 따로 더한다. 응? 근데 그러면 여기 겹쳐있는 계란 노른자를 2번 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한번 그거 걸러주자.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됐어? 이거는 뭐 애기들 장난이고요. 자, 3개짜리 갑시다. 개수는 생략. 응?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 쳐봐.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쓸까? 일단 A 개수 싸그리 더하고 B 개수 싹 다 더하고 C를 싹 다 더하고 그럼 뭔가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는 과정에서 겹쳐있는 걸 여러 번 더했겠지. 그 겹쳐있는 부분이 A 교집합 B 한번 빼주고 그냥 B 교집합 C 한번 빼주고 C 교집합 A 한번 빼주면 되겠지. 더하기 계란 노른자 한번 더하면 되겠지. 이 식이 그냥 당연하게 이해가 됐으면 끝났어. 2번 넣어야 되는 거. 2번 더해요? 아니지. 여기 봐. A랑 B를 더하는 과정에서 D하고 G가 2번 더해짐. 그럼 이미 여기서 D 2개고 G 2개임. 그지? A, B 더할 때. 걷다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G를 보면
여기서 이미 G를 3번 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미 내가 G를 다 죽였잖아. G를 한 번 더 해야 똑같겠지. 그지? 여기서 G 있고 G 있고 G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다 G가 나올 테니까. 이해했어? 네. 다 했어요. 대충 한 거 아닌데? 빠뜨린 게 없어. 네. 이거보다 완벽하게 빠르게 할 수가 없어. 스파 새끼들아. 얘네가 못할 것 같은 거 하나만 할까? 아, 여기 봐. 대칭 차집합. 이미지가 뭐냐면, 자, A랑 B가 있어. 대칭 차집합이니까 A 빼기 B하고 B 빼기 A로 구성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A 빼기 B랑 B 마이너스 A를 각각 따로 구한 다음에 그거를 뭐라고 하면 돼? 합했다고 보면 되겠지. 같은 거 맞지? 근데 항상 그래야 돼. 이 차집합 표현은 되게 열등한 표현이야. 이거를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는 게 우등한 표현이야. 그게 항상 패시브로 달려 있어야 돼. 항상. 아니, 뭔가 중학생이 계산을 하는데 막 5분의 2 뭐 곱하기 뭐 하고 있는데 이걸 막 0.4 곱하기 하면서 막 4를 곱한 다음에 10을 나누고 있으면 정신머리가 어지럽잖아. 그러니까 5분의 2라고 하면 되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계산할 때 소수보다 분수를 많이 쓰듯이 이것도 얘보다는 교집합, 여집합 많이 쓴다고. 그럼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지웠다. 의미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의미를 보려고 해야 돼.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차집합 기호는 열등한 표현이라며. 그럼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교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심플하고 갈수록 복잡해질 것 같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훨씬 편해. 왜냐면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랑 이런 것들은 다 분배로 묶어주고 왔다 갔다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이 빼기는 너무 솔리드하다고 바꿀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끝난 거야. 그냥 무조건 얘를 이렇게 써야 돼.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 바꿔요?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지. 왜냐면 전개할 수가 없잖아. 여기 여집합 기호 다르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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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주황색이거든? 주황색? 너네가 의미로 이해할 때 봐봐. 만약에 자 문제에서 x 교집합 y 그러니까 x 세모 y를 x 빼기 y와 y 빼기 x의 합으로 정의하자라고 했어. 이렇게 정의한 순간 그냥 이 표현을 이거라고 보겠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너네가 문제에서 만약에 x, y, z의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를 구해달래. 다음과 같은 집합을 보기 1, 2, 3, 4, 5번 중에 색칠한 걸 찾으래. 그러면 너네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연산법칙을 졸라 뒤집어가지고 얘를 또 넣어갖고 풀려면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의미 자체를 생각해봐. 지금 집합이 3개 나왔잖아. 여기다가 XYZ를 그려. 네? 그러면 얘를 먼저 하라며. 그럼 이게 X랑 2개, 그러니까 합집합을 해놓고 겹치는 걸 지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랑 Y의 합집합을 해놓고 교집합을 지웠다. 해서 여기까지 체크된 거다. 맞지? 그럼 이번에 그 녀석이랑 Z의 여집합이니까 어디야? 여기 바깥이잖아. 그지? 그 여기 바깥을 살짝 메모를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되겠지.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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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됐어? 그럼 다시 핑크색이랑 보라색을 합집합을 한 다음 겹치는 걸 제거한다. 됐어? 그럼 핑크색이랑 보라색을 합집합을 하면 어딘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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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빼고 다지. 됐어? 이렇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겹치는 걸 지웠다. 정답.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실고로 쓴다고 해봐. 선생님 이거에다가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치환하면 되나요? 이거를 뭐 t라고 옌병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그나마 이거를 제일 못해. 이게 마플 시너지 같은 거 가면 있는데 빼고는 없으니까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자. 왜? 왜? 아 진짜? 좀 닦아줘 그러면. 뭐라고? 예약하고 와요. 무슨 예약을 해? 8시에 딱 예약해놓고 왔는데 딱 바로 먹으실게요. 어디를? 신찬 떡볶이요. 그래서 내가 8시까지 딱 보내줘야 돼? 5분. 그럼 8시에 딱 가야 되니까 쉬는 시간 없이 지금부터 55분까지 풀어. 55분? 8시까지 간다며? 7시가 아니고. 나 예약을 하는데. 아, 예약을 하러 가셔야 돼요?